안녕하세요. 뉴욕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읽어주는 남자 영맨입니다. 이번에 8박 10일 동안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즐거웠던 뉴욕 여행기 영상을 남기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방문하는 미국 본토 여행이라 매우 설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만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름을 딴 국제공항으로 뉴욕 여행의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해요. 국제공항에서 에어트레인을 탑승하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합니다. 뉴욕시티의 중심지 맨하탄에 도착했어요. 맨하탄은 뉴욕시의 5개의 자치구 가운데 가장 작으나 시의 중심부이자 세계의 상업, 금융,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동서남북으로 뻗은 도로로 구획되고 브로드웨이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뉴욕 스마트 패스를 수령받았습니다. 뉴욕 스마트 패스는 뉴욕의 베스트 명소로 구성된 상품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뉴욕 신상 패스예요. 날짜, 시간을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운 추가 예약 절차 없이 한 번에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상징인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를 방문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맨하튼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을 잇는 물리적인 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연극, 뮤지컬계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타임스퀘어에 자리한 극장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영화 공연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타임스퀘어에서 영맨의 인증샷 찰칵! 뉴욕 타임스퀘어는 다양한 매장과 5개 광고가 빽빽히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광고판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타임스퀘어를 보자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판을 넘어 글로벌 명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뉴욕 여행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욕 여행의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뉴욕 프라이빗 차량 투어를 즐겼어요. 프라이빗 투어는 뉴욕의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 그리고 야경까지 하루에 단독 차량을 탑승하고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뉴욕의 랜드마크를 도는 투어입니다. 참고로 프라이빗 투어 예약은 줌줌 투어에서 신청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최근 뉴욕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베슬. 벌집처럼 생긴 구릿빛 모양의 베슬은 총 5층 건물 높이에 2,500개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뉴욕의 동서남북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베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계단을 오르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연계되어 있는 클로이스터스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중세 수도원을 그대로 옮겨온 진귀한 박물관으로 유명한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중세 유럽의 꽃피운 카톨릭 문화와 진귀한 유물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매우 힘들지만 프라이빗 단독 차량 덕분에 매우 쉽게 방문할 수 있었어요. 점심 식사는 뉴욕의 명물 쉑쉑버거에서 쉑쉑버거는 미국 뉴욕에 간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고객이 직접 소스, 감자튀김 위에 얹힐 치즈 불량, 곁들일 밀크쉐이크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욕에서 먹으니 기분 탓인 듯 더욱 만났어요. 그리고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이자 뉴욕을 대표하는 뉴욕 국립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천장과 아청 창문이 중세의 성을 연상시키는 중후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입장료 없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일찍 자리가 차기 때문에 서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뉴욕 맨하탄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차역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기차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플랫폼의 숫자가 무려 44개로 세계 최다라는 점도 그 이유예요. 건물 중앙홀 천장에는 2,500개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려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뉴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월스트리트로 이동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립된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주식거래소를 비롯하여 대증권 회사, 대은행이 집중되어 있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월스트리트의 랜드마크 중 돌진하는 황소의 동상이 있는데요. 주식회사에서 황소는 주가의 활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황소상의 뿔과 고환을 만지면 큰 부를 얻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만져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프리미엄 매장인 리저브 로스터리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리저브 로스터리는 총 60개의 커피와 차가 구성되었으며 기존 로스터리 지점에 있는 메인 커피바 티바나바와 더불어 커피와 차를 이용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에리비아보 바도 있어 다양한 메뉴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첼시 마켓으로 이동했습니다. 첼시 마켓은 오레오 과자 공장을 식료품 마켓으로 개조한 곳으로 유명 맛집과 고급 식료품점이 입점해 있어 뉴요커와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첼시 마켓에 꼭 들려야 하는 랍스터 플레이스. 랍스터 플레이스는 싱싱한 랍스터를 바로 쪄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주는 레몬을 짜서 사리에 뿌려주고 버터에 찍어 먹으면 꿀맛이에요. 완전 짱짱짱! 그리고 방문한 곳은 하이라인 파크.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맨하튼 한가운데 있는 고가철도 위에 만들어진 길게 뻗어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은 미드패킹 디스트릭트에서 허드슨 야드까지 이어져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데요. 공원을 산책하면 맨하탄의 허드슨강 경치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맨하탄 도시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뉴욕 여행 둘째 날을 마무리했어요. 뉴욕 여행의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 첫 번째 일정은 자유의 여신상 인피니티 크루즈 즐기기예요. 자유의 여신상 인피니티 크루즈는 크루즈를 탑승하고 브루클린 브릿지 바로 아래를 항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카이라인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TV와 잡지에서만 봤던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네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으로 이민자들과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 되어버린 만큼 뉴욕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이곳은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이었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때 붕괴되었어요. 원월드 전망대는 도시의 아픔을 최첨단 기술로 승화시킨 곳으로 미국의 자부심이자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전망대입니다. 100층부터 102층까지 총 3개층에 걸쳐 이어진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곳은 4방향의 전망을 모두 감상할 수 있고 날만 좋다면 불편함 없이 뉴욕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월드 전망대를 감상한 후 뉴욕의 인생 포토 스팟인 브루클린 덤보로 이동했어요. 브루클린 덤보는 브루클린 브릿지와 맨하튼 브릿지 사이 지역으로 인스타그램 포토 스팟입니다. 이곳은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멤버들의 달력사진 촬영 장소로 익숙할 텐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스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의 포스터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영맨도 이곳에서 열심히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록펠러 센터에 위치한 탑 오브 더 락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70층 높이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자유의 여신상, 크라이슬러 빌딩, 센트럴파크까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뉴욕의 명소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또한 뉴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해가 지고 건물의 조명을 밝혀 주변을 화려한 빛으로 물들어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찬란히 빛나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낭만에 잠길 수 있습니다. 통유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뉴욕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뉴욕 셋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욕 여행의 넷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넷째 날 첫 번째 일정은 세계 4대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견학입니다. 이곳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중세시대, 현대미술까지 광범위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400개 이상의 전시실에서는 5,000년에 걸친 전 세계에서 온 200만 점의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을 모두 보기 위해서는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해요.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니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직관, 뉴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뉴욕 양키즈입니다. 뉴욕 양키즈는 월드 시리즈 40회 출전에 27회 우승, 아메리칸 리그 40회 우승, 동부지구 1위 16회 등 모든 부분에서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이에요. 한마디로 뉴욕 양키즈는 미국 스포츠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양키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양키 스타디움. 양키 스타디움은 뉴욕 북쪽 끝에 브롱크스에 위치해 있으며 수용 인원은 서서 볼 수 있는 구간을 포함하여 52,325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FC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 이어 또다시 전율을 느끼게 한 구장이었습니다. 야구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치맥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서불금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는 필수인 듯 합니다. 치킨과 맥주는 야구 관람을 한층 더 즐겁게 해줘요. 양키즈 경기가 끝나고 영맨의 기념샷도 촬영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명곡인 뉴욕이 흘러나오는데요. 양키 스타디움을 가득 메워 집으로 돌아가는 팬들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이렇게 뉴욕 여행 넷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뉴욕 여행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커피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블루보틀에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뉴욕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블루보틀은 최고급 생두를 수급해 소량 단위로 직접 로스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커피 한 잔을 하고 나서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 장소인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했어요. 박물관 입구에 있는 거대한 공룡 화석뼈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 지구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며 공룡의 역사와 동식물의 진화 과정 등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박물관이에요. 저기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출연한 모아이 석상도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 잡지에서만 봤던 공룡 화석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실물 크기의 흑동고래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어요. 마치 초등학생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한 후에 박물관 앞에 위치한 센트럴파크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가장 현대적이고 화려한 도시인 맨하탄에서 휴식과 여유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공원에서는 광범위한 볼거리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브로드웨이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MBC 주말 예능 나 혼자 산다 한혜진씨 뉴욕편에서 나온 더 라이드 버스 투어를 즐기려 합니다. 더 라이드 버스 투어는 천장과 버스 옆면을 유리창으로 만들고 좌석을 운전석 쪽이 아닌 창밖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든 특수버스를 타고 뉴욕의 거리 공연을 감상하는 버스 투어예요. 느린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멈출 때마다 2, 3분간 힙합, 댄스, 재즈, 발레 공연이 펼쳐집니다. 교통정체 구간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버스바 공연자의 음성은 무선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버스 안으로 생생히 전달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뉴욕 여행 5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욕 여행 6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6째 날 첫 번째 일정은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인 브루클린 브릿지 건너기입니다. 이곳은 길이 1053m로 개통될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으며 최초로 철 케이블을 사용한 현수교로 도시적인 디자인 또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브루클린 브릿지 또한 인스타 포토스팟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샷을 남겨요.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넜다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3대 피자로 불리는 줄리아나스 피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래식 피자에 토핑을 추가하거나 하프앤하프로 주문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은 식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버려진 항구였으나 지금은 가장 뉴욕스러운 공원이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놀이터, 회전목마, 테이블,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 건너 맨하탄의 빌딩 숲과 브릿지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뉴욕 여행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뮤지컬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인 토니상에서 6개 부분을 수상한 마성의 뮤지컬 라이언 킹을 보았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아프리카의 풍경을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진짜 라이언 킹은 정말 최고였어요. 이렇게 뉴욕 여행의 6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여행 7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7째 날 첫 번째 일정은 뉴욕의 밀랍 인형 전시관인 마담 투소를 방문했어요. 뉴욕 마담 투소는 5개 층에 200개가 넘는 밀랍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마담 투소와 다르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5개 층에 가득 채운 밀랍 인형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사, 운동선수, 정치인, 심지어 영화 캐릭터까지 모여 있습니다.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방문한 센트럴파크.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센트럴파크에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달립니다. 슝! 공원을 가로지르며 마시는 공기는 절로 힐링이 되었어요. 이렇게 규모가 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게 매우 부러웠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마치고 저녁에는 야경 크루즈를 즐겼어요. 미드타운 허드슨 강부터 자유의 여신상 브루클린 브릿지를 지나 이스트 강까지 맨하탄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크루즈로 여유롭게 뉴욕의 전경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숨막히는 뉴욕의 반짝이는 야경에 반해버렸어요. 낮과 다른 모습의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참고로 야경 크루즈는 맨하탄 미드타운, 다운타운, 브루클린 쪽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크루즈로 동선이 제일 긴 게 특징이에요. 색다른 뉴욕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크루즈입니다. 이렇게 뉴욕 여행 7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뉴욕 여행의 8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카이뷰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마지막 숙소인 한인민박 두근두근 뉴욕에서 인증샷 찰칵. 숙소는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조명도 딱 포근한 색에다가 창도 크고 와이파이도 빠방하게 잘 터져서 뉴욕에 머무는 동안 매우 행복했어요. 그리고 숙소 주변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브라이언트 공원은 뉴욕의 핫플레이스이자 뉴요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으로 공원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진정한 뉴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센트럴파크와는 다른 분위기로 아기자기하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공원으로 특히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불빛이 아름다워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라이언 킹에 이어 또다시 뮤지컬을 감상했어요. 이번에 본 뮤지컬은 미국 브로드웨이 토니상 7관왕에 빛나는 전설적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크리스틴과 유령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오페라의 유령의 메인 주제가 더 팬덤 오브 더 오페라는 전율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거대한 샹들리에 수백 개의 촛불 등 마제스틱 극장의 화려한 무대 연출은 뮤지컬에 감동을 더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언 킹보다는 오페라의 유령이 더욱 몰입감이 드는 뮤지컬이었어요. 다음에도 뉴욕을 방문하게 된다면 다른 뮤지컬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여행 8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8박 10일의 뉴욕 여행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여행은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며 여행을 할 때마다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욕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읽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뉴욕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은 사랑입니다. I love you 뉴욕!